자, 오늘 서울시에서 오전에 재개발 활성화 관련된 그 오세훈 시장의 발표가 있었었죠.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쭉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저는 글쎄요, 그냥 딱 한마디로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그 투자라고 하는 차원, 그 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흐름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 달라질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의문나는 부분이 좀 은근히 많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나왔던 내용을 한번 보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서울시에서 오전에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발표를 했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주택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야기한 거임에는 틀림이 없다. 단, 내용은 잘 모르겠다가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혼선이 혼란스럽다. 그리고 집값이 좀 많이 올라서 서민 주거 불안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무언가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런 부분으로 첫 번째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4년 전에 비해서 뭐 45% 이상, 이제 거의 뭐 우리 느낌으로는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것 같은 느낌도 많죠.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뭐 정비구역이 이제 사실상 그 예전 우리 시장님이 계셨을 때 부분을 조금 돌려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비구역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고 결국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가장 심화되고 이 부분을 결국 해결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그거 말고는 뭐 유동자금이 있고 저금리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는 공급이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가끔 어떤 그 뭐 유튜브나 다른 걸 보면 뭐 공급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상 공급의 효과는 제가 그동안 본 바에 의하면 가장 큰 게 공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 그 시장님이 계셨던 시절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합니다. 2015년 이후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공급 물량이 사실 서울은 빈 땅이 없는데 공급 물량이 재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그 지정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제로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게 한 4, 5년이 이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이슈,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용의 전개 과정은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재개발인가? 사실상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과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 근데 왜 하필 재건축은 아니고 재개발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재건축보다는 집값이, 자,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보다는 집값 자극을 하는 게 좀 낫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열악한 주거 환경이 상당히 많아서 개선이 필요하고, 실제로 뭐 서울 중심부 보게 되면 슬럼화 지역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재건축 시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데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재개발 쪽으로 집중해서 공급 물량을 풀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말도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설명하신 거는 맞는데 한 가지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재개발이 집값이 자극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자기적인 설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약간 좀 편향된 경험이에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건축 시장이 먼저 달아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재개발 시장은 후에 달아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상승장의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로 접어들었거나 접어들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재개발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경우가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났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뭐 초기 재개발 단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돈이 부족하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쪽은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2주까지 한 그런 단지 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진행돼서 단계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쪽이 아니라 오히려 초기 재개발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입하려고 하는, 오히려 그래서 아직까지 기간이 멀리 남아있는 대상들이 집값의 자극 격발을 받아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높은 시기가 상승 후반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한 거는 알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설명이 조금 자기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재개발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현재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 구역이 지정됐던 부분이 해제됐던 게 176개 지역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강북 지역이 좀 제일 많죠. 어쨌든 이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 까다로운 지역 요건 때문에, 지정 요건 때문에 이렇게 해제가 돼서 결국 공급 부족까지 왔으니까 이 부분을 신규 재개발에서 공급을 늘리는 데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기 이전부터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이겠죠? 그쪽에서도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 작년에도 뉴스 기사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방향 자체는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오세훈 시장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나왔던 내용이 크게 6가지죠. 그 중에서 지금 막 말씀드렸던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다가 가장 먼저 나왔고요. 이 내용은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서부터 나왔던 내용 중에서 가장 어폐가 있는 내용이 바로 주거정비지수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폐지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 부분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공공기획을 통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기간을 단축하겠다. 결국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 또 이제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소하고 명확하게 하겠다. 그리고 재개발 해제 구역. 아까 제가 176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상 지역이 다시 시작될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이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신규 지정을 활성화하겠다. 사실상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지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뒤에 나오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부분이 2종 그 일반 주거 지역의 7층으로 한계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규제 완화하겠다. 그리고 매년 재개발 구역 공모 추진하겠다. 근데 6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항상 보면 뭐 마지막에 얹어놓고 그 장수 채우는 듯한 느낌이라 사실 어차피 이걸 하겠다는 얘기는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별도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주거정비지수세 폐지라고 하는 부분. 결국 예전에는 법적 요건이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정비지수세가 존재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주거정비지수 제 때문에 2015년 이후에는 하나도 구역 지정이 지정된 적이 없으니 그 중에서도 일단 법적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지수세 폐지하게 되면 조금 더 예전처럼 타이트하게 사실상 그때 이제 70점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 각 요건 필수 항목이라든지 선택 항목이라든지 구분돼서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부분을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법적 요건의 현행 유지를 하면서 그 부분에만 해당이 되면 어쨌든 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도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방향성은 일단 공급 확대로 정해졌다라는 거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왔던 부분이 현행은 5년 정도 걸리는 부분을 변경을 2년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정 절차를 단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위에 보시는 현행 5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뭐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워낙 오래 걸리는 부분을 간단하게 해결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서 이 단계를 단축하겠다. 그래서 2년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필요한 건데 결국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은 지정 절차를 단축할 테니까 결국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얘기니까 집을 뚝딱 짓겠다는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근데 오늘 발표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마치 이것이 공급을 결정해서 내일부터 집을 지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식으로 설명을 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3기 신도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구역 지정하고 보상하고 해서 진행되는 절차가 오래 걸린다. 그런데 재개발 지정 절차를 갖다 단축해서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 집을 짓는 과정은 결국 이 2년 안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나왔던 내용에 이것을 계속 공모하고 이제 매년마다 이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 오히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벌써 이제 지정됐고 그 지역은 대부분 논밭이고 그렇기 때문에 밀어버리고 보상하고 밀어버리면 바로 지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들이 그렇게 빨리 되겠느냐? 솔직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실 때 지정 절차가 단축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확대가 바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항목으로 보기보다는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는 게 맞지 이것이 마치 공급이 확대 내일부터 되는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연이어서 이제 주민 동의율 간소화 명확화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 현행 같은 경우는 동의를 10%를 하고 뭐 사전 타당성 조사를 50%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을 생략해버리고 주민 제안의 동의를 10%에서 30%로 올려서 아예 처음부터 동의가 많은 쪽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합리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문제는 결국 그 과정에서 그렇게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서울시가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서울시가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제 자치단체, 자치구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이렇게 나누기를 하겠죠. 그럼 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개발 해제 구역을 신규 지정을 활성화하겠다.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동부권 133개소, 서남권 89개소 딱 보면 이제 동부권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동부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많은 곳이 이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슬럼하고 그래서 빨리 개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자체의 어떤 그 입장을 고려해서 뭐 동부권에 몇 개, 서남권에 몇 개 하게 되면 동부권에 133개소나 되는 많은 지역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속도는 오히려 서남권의 일부 지역보다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한 번쯤 머릿속에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재개발 해제 구역을 신규 지정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은 뭐 당연하게 서울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아주 잘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종 그 일반 주거지역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7층 정도밖에 짓지 못하는 부분을 뭐 이제 더 높여서 지을 수 있겠다면 결국 우리가 느끼기에도 공급을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겠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면 틀림이 없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 부분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
완화를 하더라도 그래서 선정되는 지역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빨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용적률 250, 상한이 250이라고 됐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200 이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했을 때 조금 더 높여준다,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로서는 상당히 좋다. 근데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자, 동부권에서 133개소 지역, 서남권에서 80 몇 개 지역,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지자체별로 나눠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지역은 계속해서 동의율은 30%가 넘은 상태에서 계속 요청은 올리게 될 텐데 진행이 안 될 것이고, 여기서 지연이 되는 가운데에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가장 먼저 이제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보통 지분 쪼개비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집을 파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고려해서 빌라를 짓는 분들이 등장을 해서 또 빌라를 짓는다든지,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을 높여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노후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완벽한 재개발 확대,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공급 확대다라고 확실하다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의 사례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그거를 이용하는 다양한 사례들, 다양한 투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의 차이가 조금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과 거의 동일한 부분입니다. 매년 재개발 구역을 공모를 추진하겠다. 공모 방식은 연 1회다. 그 다음에 주택수급을 감안해서 연간 25개 이상 구역을 발간하겠다. 결국 그 서울에 필요한 그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까 그런 내용이 있었죠. 동부권에서 133개소 지역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133개소를 1년에 여기만 해도 몇 년이 걸리는지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것을 자치 그 구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게 되면 시간이 또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결국 그래서 공급 증가라고 하는,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방향성은 맞되, 이 부분이 지금 혹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성급해 보인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서울시가 결국 자치구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하고, 그 자치구가 추천을 하겠죠. 그리고 서울시가 심사하고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뭐 이런 과정 절차를 통해서 누구는 또 반발하고 이러면서 실방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이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좀 많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보게 되면은 올 10월까지 기본 계획을 마무리하겠다. 결국 하반기 공모 추진하겠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공모 추진하면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좀 활성화가 되면서 뭐 이런 부분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들썩거릴 수 있는 소지는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기본 계획이 마무리되는 어떤 상황을 좀 보면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셨던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 가지고도 글쎄요. 그 몇 개 정도나 될까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을 커버를 할 수 있을런지 그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오세훈 시장 쪽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공급은 풀어야 되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투기 세력이 유입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재개발 구역 공모일 때 권리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결국 그 이후에 그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이 지분을 얻게 된 소유자한테는 주택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예전 같은 경우 지난장에서도 지분 쪼개비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재개발 구역 공모일을 기준으로 해서 딱 정해놓으면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투기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겠다. 자, 이런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니까 아마도 서울시에 해당될 수 있을 만한 지역에 지금 베팅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공공재개발과 관련돼서 같이 맞물리게 될 것이고,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공재개발과 포함해서 보게 되면 이것도 결국에는 일종의 민간재개발 쪽에 거의 유사하게 진행을, 물론 이제 서울시가 핸들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공재개발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사업성 측면에서 민간재개발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공공재개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던 곳조차도 다시 한번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과 해당되는 것이 같이 어떤 교집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사실상 아직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결국에는 그 와중에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건축허가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그 자체의 그 구역에 대해서는 들어오겠지만 그 제한 같은 거 요소는 막고 행동을 하겠지만, 글쎄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기는 놈이에 걷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걷는 놈이에 뛰는 놈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서울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한편으로는 오늘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것들이 뭔가 투기 세력을 확실히 막겠구나라든지 공급이 확실하게 늘어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미흡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2025년까지 연간 26,000호, 총 13만 호의 공급 물량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공급 물량에 비해서 연 2배 이상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동안 물량 자체가 매우 부족했던 거에 2배 이상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공급 과잉으로 갈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총 13만 호라고 하는 것도 결국 기존에 6만 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기존에도 이미 지정되어 있었던 민간 재개발 3만과 정부가 지정한 공공재개발 3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추가 7만 호가 되니까 13만 호가 되는데, 이 공공재개발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과연 이제 향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재개발 자체가 진행 과정에서 또 진통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거다. 그러면 총 13만 호라고 하는 부분이 연간은 아니니까 사실상 이거를 쪼개놓고 나면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신도시 물량은 이제 외곽에서 나오니까 서울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서울의 물량으로서 뭐 엄청나게 많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글쎄요, 의지는 알겠는데 좀 애매한 부분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보통 이제 뭐 국토교통부든 서울시든 마찬가지로 항상 마지막에는 의지 개수를 갖다 보여주는데, 결국 적극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시장 안정화 방안을 구축해서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의지 개수를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는 문서로서는 매우 좋은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그동안에 그 굉장히 좀 모호했고 제대로 그 답답했던 어떤 그런 재개발의 상황이 해결된 것은 맞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을 계속 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이걸 가지고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하나도 잘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저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급 확대에 대한 장기적인 신호는 확실하다. 자,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공급이 늘어나는 건 맞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늘어나는 건 분명히 맞겠죠.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은 1, 2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을 할 만한 내용으로서의 오늘 대책은 그렇게 명확하게 행동이 바뀐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부분이 이 대책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확실하게 바뀔 정도의 딱 부러지는 내용은 없다. 그냥 장기적인 신호는 확실해 보인다. 방향성은 잡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지금 재건축 부분에 대한 활성화는 없는데 사실상 재건축 부분은 가장 이제 문제가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안전진단 부분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래서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뭐 서울시도 지금 의지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진행하는 부분이 좀 애매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발표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 실제 공급 총량을 각각 비교해 봤을 때는 글쎄요, 조금 우리가 기대할 만한 정도의 물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신호로서는 받아들이되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 뭐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 물량 정도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문서로서 굉장히 아주 논리정연하고 확실한 내용을 적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여기서도 명확한 공급 일정과 시기가 여전히 없죠. 자, 그리고 단축한다는 게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라고 하는 내용 굉장히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 실제 입주 때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전히 뒤로 한참 밀려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장 몇 년 사이의 공급 부족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해결책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3기 신도시가 조금 더 빠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왜?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긴 경우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아직 그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불협화음 부분들의 해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매년 자치구를 기준으로 해서 선별되는 지역이 발생될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북권에 133개, 서남권에 다른 지역에 그러면은 지역 분배를 할 텐데 지정되어지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을 거다. 결국 그러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치면서 누군가는 물건을 던질 것이고요. 그러면 또 빌라를 짓는 분들은 들어가서 또 새로 지을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 권리산정 기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분양권 받고 안 받고 확정난 거 아니니까 그러면 쪼개기는 발생할 것이고요. 노후도 부분, 기타 부분이 또다시 지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는 공공재개발 부분을 봤을 때 예를 들면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뉴스테이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가 시장이 상승장으로 변하면서 뉴스테이 쪽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곳들이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사업성이 더 높은 민간 재개발 쪽으로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했잖아요. 제 기억으로 그 인천 같은 경우는 청천이인가요?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공공재개발에 어떤 교집합으로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겠느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건 없고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과 서울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같이 교집합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움직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결국 정리하면 시그널로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오늘 내용만 가지고서는 실제 공급 물량을 글쎄요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는 시적절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모멘텀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통 그 상승의 신호 뭐 이런 걸 따질 때 모멘텀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모멘텀으로 판단하기에는
글쎄요, 조금 애매해 보인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실제로 구역 지정, 되고, 구역 지정이 아니죠. 진행이 되고 내년 초쯤에 발표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그 다음에 6월 이후에 물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날 수 있을 거로 예상되는 그런 현상들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뭐 저 역시도 이쪽 분야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라고 여러분들도 제 의견 정도 그냥 지나가는 의견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분들의 의견을 같이 취합하셔서 함께 그 부분을 조합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것들이 매우 좋을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내용은 앞으로 올 하반기 또 내년 초에 나오는 어떤 물량 진행 속도 또 진행 방식, 진행 내용에 따라서 그때 판단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